안녕하십니까, 파라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저도 태국에서 산지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고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쯤은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싶었고, 그리고 정보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정보성, 영상도 좀 찍고 싶었고, 이제 이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맨날 가게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년이 넘고 3년 차가 되어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태국에서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찍을 수 있다,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런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태국에 제가 살면서 이런 영상 한 번쯤은 찍어보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이제 제 또래, 제가 이 영상을 또 갑자기 또 찍은 이유는 최근에 저희 지인이신 몸짱 언니 TV, 유튜브 하시는 몸짱 언니 TV 분들이 은퇴 부부세요. 은퇴 부부신데 은퇴 부부의 생활비나 이런 뭐 생활 모습들을 이제 찍어서 올리시는 건데, 이번에 영상을 찍으시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뭐 은퇴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영상을 찍는 걸 보고, 저도 제 나이 또래, 그리고 그러니까 3, 40대 분들, 3, 40대 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까, 이런 거를 한번 저도 찍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일단은 3, 40대 분들 위주로 저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태국에서 사는 것과 그리고 여행, 완전 다르죠. 근데 태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일단 주거가 일단은 첫째겠죠. 주거,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뭐 무엇을 할 것인가. 3, 40대 분들 이제 소득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국에 소득이 꾸준히 있다고 하시면은 상관없겠지만, 태국에서 만약에 수입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얘기가 혹시 길어지면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생활비와 주거가 일단은 목적이겠죠. 그거는 관광도 마찬가지고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쓰시겠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만약에 오신다고 하시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있어요. 태국은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일단은 콘도겠죠. 콘도는 일단 외국인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본인 100% 명의의 콘도를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태국인들은 조금 저렴한 콘도에서도 살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생활이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좀 저렴한 콘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파트먼트 같은 개념인데, 좀 주거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콘도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콘도를. 그래서 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200만 바 정도, 최소 사이즈가 200만 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만 바 이상이에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나는 혼자다, 그리고 조금 저렴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조금 뭐 주거 환경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아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100만 바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바트이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37점 뭐 몇이니까 38로 계산하면은 3,800만 원이겠죠? 3,800만 원. 그리고 뭐 100만 바 조금 업이니까 그렇게 되시면은 뭐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200만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0만 밭이라고 하시면은 금액이
한 700, 7천이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그 정도의 매매. 이거는 매매고요. 그리고 월세 개념으로 보시면은 월세는 조금 저렴한 10,000바 이하짜리도 있지만 그냥 한국인 분들 기준으로 조금 이제 주거 환경이 조금 좋은 걸로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0, 13,000바, 12,000에서 15,000바 사이에 가장 많아요. 가장 많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1인 기준이에요. 혼자 사시는 그냥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방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 15,000 사이입니다. 뭐 방콕이랑 파타야는 조금씩 달라요. 방콕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파타야 기준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방콕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2, 3,000바 플러스 하시면 돼요. 2, 3,000바 플러스 정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를 하시면 되고 월세는 그리고 만약에 뭐 두 분이신데 방을 따로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2만 바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이 2개가 있는 경우는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방 2개 있는 경우는 2만 바트 이상 그러면은 월세가 7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80만 원 정도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사로 할게요. 뭐 38로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사로 계산했을 때 80만 원이고요. 그리고 혼자 사신다고 하시면 이제 뭐 두 분이 만약에 뭐 부부시다 그러시면은 뭐 방 하나 있는 것도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12,000에서 15,000 사이니까 50만 원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는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주거는 일단 해결이 됩니다. 이제 콘도를 안내해 드렸으면 두 번째로는 무반입니다. 무반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사실 수 있는 집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주택 같은 개념이에요. 전원주택 같은 개념인데 이제 단지들이 있고 그 단지 내에 집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반 같은 경우는 뭐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집들은 매매가 기준으로 1억에서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비싼 것도 많고 뭐 매덕 뭐 10억 뭐 20억 뭐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집들을 이제 구경만 한 건데 사실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얼마짜리를 원하시는 거는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 수 있는 비용은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억이면 사실 전원주택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3, 40평대의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당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억에서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수영장도 있고 뭐 주차장도 딸려 있고 막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다들 2억 이상이죠. 2억 이상이고 수영장은 없지만 뭐 그냥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콩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무반이 많이 있는데 진짜 마당 없이 그냥 주차장에 그냥 집 있는데 2, 3층짜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무반들도 있어요. 그런 무반들 같은 경우는 1억 초중반에서 후반 뭐 조금 비싸면 2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그리고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은 거의 2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2억 정도에도 매물이 여기 많이 있어요. 파타야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의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2억이면은 500만 밭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파타야에 분양하고 있는 이렇게 무반을 보면요. 분양가가 5,600만 밭.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억이에요. 2억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매매가가 그렇고요. 일단 무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구입을 하셔도 자기 명의로 사실 수가 없어요. 자기 명의로 사고 싶다고 하시면 법인을 내셔야 됩니다. 법인 명의로 사야 되는데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제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여기서 뭐 하시려면은 법인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내서 지분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퍼센트가 있어요. 외국인 지분은 49%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태국인
51%, 그리고 외국인 49%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인을 2명, 3명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제가 49%, 태국인이 뭐 2명이면 51%니까 뭐 25.5 이런 식으로 지분을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제 제가 사인권자,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집을 구매하시면 돼요. 법인으로 하시면. 근데 매일 매달 이제 법인으로 만약에 집을 구매하시면 뭐 매달 세금도 조금씩 나가고, 그리고 뭐 조금 관리하시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반을 구매하시는 거는 사실 조금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콘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100% 자기 명의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콘도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무반을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도 좀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순수 그냥 그냥 주거 목적으로 오셨다가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무반보다는 콘도를 사시는 게 맞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무반 같은 경우는 2만 밭 이상 보시면 돼요. 2만 밭 이상. 싼 것도 있어요. 싼 것도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저렴한 무반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만밭대에 무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조금 살만하다 싶으신 그런 무반 같은 경우는 2만 밭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좀 수영장도 있고 좀 좋은 무반에서 좀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3만 밭 이상이에요. 이제 수영장이 있는 무반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밭 이상입니다. 3만 밭 이하는 거의 본 적 없어요. 수영장 있는 것 치고는 3만 밭에서 5만 밭 정도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고 있어요. 월세로 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3만 밭으로 했을 때 4, 3, 12, 120만 원 정도. 1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200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3만 5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그 정도 한다는 거.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한다는 거. 그리고 수영장이 없는 일반 무반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 7, 80만 원 정도 선에 월세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족 단위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원수가 조금 있거나 뭐 좀 집에서 좀 이렇게 콘도 같은 그런 데보다는 좀 약간 뭐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좀 편하게 사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콘도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이제 마당도 좀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제 개인 주차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지금 가게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콘도보다는 무반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저는 만약에 주거를 한다고 하면은 무반에서 주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주거는 요 정도 평균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거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생활비겠죠. 생활비가 어느 정도 선이 들어갈까? 제가 안내해드리는 생활비는 3, 40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1년 반, 거의 2년 정도를 이제 혼자 살면서 지낼 때 생활비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 제가 해먹었어요. 제가 해먹어서 뭐 마트를 가게 되면 거의 시장 보면은 1000밭에서 한 2000밭 정도,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라고 하시면 무조건 싸고 무조건 다 저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마트 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식료품값 비슷해요. 그리고 주거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태국 뭐 동남아라고 해서 많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국식 음식을 만약에 즐겨 드신다고 하시면 생활비는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음식들을 위주로 만약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금액은 확실히 적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갖고 장을 보고 이러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과일이 조금 싸고 그리고 생필품이 이런 게 조금 더 쌀 뿐이지,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태국 음식점에서 뭐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평균적으로 여기는 한 끼 해결하시는데 거의 3,000원 정도 오면 해결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밥 기준으로. 여기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육볶음밥 같은 게 여기 저도 이제 자주 먹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메뉴가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드시면은 100바 이하예요. 80바 막 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러니까 태국 음식을 위주로 만약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생활비는 확실히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제가 혼자 살면서 한 달에 썼던 생활비 같은 경우는 식대비, 뭐 쌀 사고, 마트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갑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갔을 때 마트에서 사는 비용은 거의 2,000바 정도에서 샀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만 원 정도거든요. 7만 원 조금 더 되는데 한 달에 3번, 뭐 평균적으로 3번 간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저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서 3번 정도 갔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금액은 뭐 생활비 정도는 30만 원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 정도? 식대비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만 원 정도 선에 저도 혼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식대비가 조금 더 늘긴 했지만 집에서 더 해먹는 그리고 태국식 음식으로 많이 해먹다 보니까 비용이 두 명이 되었지만 비용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왜냐면 저는 혼자 있을 때 한국 음식 위주로 많이 먹기도 했지만 외식도 자주 했잖아요. 혼자서 맨날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사다가 먹기도 하고 배달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두 명이 되었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시장에서 이제 해먹다 보니까 그리고 마트를 잘 안 가게 됐어요. 최근에 마트를 잘 안 가고 시장 그냥 로컬 시장에 가서 이제 장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오히려 두 명이지만 식대비가 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싸요. 태국식 음식으로 만약에 시장에서 구매하신다면 하시면은 진짜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떡을 치고 사요. 진짜 막 많이 삽니다. 저 고기도 막 이렇게 키로로 사고 막 덩어리로 사는데 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비용을 계산했을 때 막 1kg 막 이렇게 사도 그렇게 안 비싸요. 10,000원 정도? 뭐 삼겹살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습니다. 막 엄청 많아요. 고기도 좀 싸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